8월 12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68% 상승한 6,579.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2% 상승한 858.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7종목, 코스닥에서는 3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금호전기, 금호건설, 한탑, 엣지파운드리, 남아토건, 샤페론, MX로보틱스, 오가닉티 코스메틱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최근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 기대감을 입으며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콜마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0% 증가한 1,103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931억 원을 웃도는 수치였어요. 코스맥스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1% 증가한 737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치였던 694억 원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이는 예상치였던 185억 원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화장품 수출국 1위인 프랑스를 추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역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부지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부지 조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하면서 호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공공항 기지의 기능 이전을 2028년 중순까지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는데요.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는 한국전력,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과 전력 공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금호전기, 금호건설, 남아토건 순입니다. 세 종목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세 종목 모두 넥스트 거래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유가가 잠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란 측이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로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이란에게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중동 리스크가 지속 부각되며 국제유가가 80달러 선을 유지했고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젯밤 미국장이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ADR은 4%의 상승세를 보였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미국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가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에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세로 출발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반도체 테마의 지속 훈풍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조만간 발표할 신규 주주환원 규모가 연간 100조 원에서 20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싱가폴 국부펀드인 테마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정부와 접촉했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요. 테마색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내부 인력을 통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밤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반 전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도 한 만큼 해당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디램 업체인 창신메모리가 DDR5의 생산 수율을 끌어올리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로봇 테마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피지컬 AI 시장을 키우기 위해 로봇 구매를 대폭 확대한다는 기사도 동반되면서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은 이번 주 중으로 엔비디아의 본사를 방문하여 젠슨항 CEO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회동을 통해 로봇과 인공지능 부문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LG그룹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혜가 반도체를 넘어 지능형 하드웨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지능형 하드웨어 분야에서 LG전자와 LG이노텍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LG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피지컬 AI 생태계 기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LG그룹주를 중심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LG이노텍은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있는데요.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여기에 편입될 경우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해당 종목들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MX로보틱스는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모회사인 MX온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점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반도체 전용 로봇 개발과 공정 물류 설비 라인업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양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MX로보틱스는 이전 모회사였던 SK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양 수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5번 실적 발표 테마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속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진전기와 일진다이아는 같은 일진그룹주인데요. 일진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91% 증가한 72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일진다이아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5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진전기의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전력설비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점도 훈풍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JW중해제약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2% 증가한 33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또한 통풍치료제의 다국가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를 수령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비열등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이오 테마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알테오젠과 HLB, 유한양행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코오롱글로벌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73% 증가한 522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323억 원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32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함께 보통주와 종류주 한 주당 20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9월 4일입니다. 그 밖에도 현대 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2,182억 원 규모의 재건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매출액 대비 8.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미정입니다. 다음은 6번 시가총액 테마입니다. 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들을 상장 폐지하는 제도를 강화한 가운데 코스피 종목은 300억 원, 코스닥 종목은 200억 원을 미달할 경우 상장 폐지 위험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전주인 경우에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이 적거나 동전주인 종목들이 테마성을 띠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한탑은 최대주주인 류지훈 사장이 어제 전자공시를 통해 9월 11일부터 한 달간 200만 주를 장내 매수하겠다고 밝히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당 1,654원을 기준으로 33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실제 취득 단가는 주가에 따라서 변동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탑은 지난주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올라온 바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200억 원을 미달하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엣지파운드리는 병합으로 인한 변경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엣지파운드리는 병합으로 인해 7월 21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샤페로는 병합으로 인해 8월 20일부터 거래가 정지될 예정인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 병합 이후에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노지는 어제 장마감 후 약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한탑, 엣지파운드리, 샤페론 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한탑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상한가 종목들은 모두 넥스트 거래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탑과 샤페론은 장마감 후 관리 종목 지정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DSK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배터리 3사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 배터리 업체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삼성 SDI가 어제 공시를 통해 제너럴모터스와의 합작 투자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제너럴모터스와의 합작 투자를 정리한 것은 오히려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확대할 기회라며 삼성 SDI에 대한 목표 주가를 66만 7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삼성 SDI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8만 5,500원입니다. 이어서 빗셈전자를 비롯한 일부 광통신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미국장 마감 후 미국 광통신 기업인 루멘텀홀딩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에 8%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광통신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루멘텀홀딩스는 10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9억 8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대원전선, 3위는 금호건설, 4위는 금호타이어, 5위는 다스코, 6위는 모나미, 7위는 광전자, 8위는 한국화장품제조, 9위는 한컴라이프케어, 10위는 BH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원전선, 금호건설, 한국화장품제조입니다. 대원전선은 전선기업이며 금호건설은 호남반도체 부지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제조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LK삼양, 2위는 델리셔스, 3위는 KBI메탈, 4위는 알트, 5위는 서산, 6위는 본느, 7위는 대한광통신, 8위는 위메이드맥스, 9위는 실리콘투, 10위는 JW신약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알트, 서산, 실리콘투입니다. 알트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특징주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산은 호남 반도체 부지 관련주입니다. 실리콘투는 화장품 관련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9% 증가한 82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예상치였던 712억 원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삼성전기, 4위는 LG전자, 5위는 SK스퀘어, 6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7위는 한국콜마, 8위는 대원전선, 9위는 삼성 SDI,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LG전자, 한국콜마, 대원전선입니다. LG전자는 LG그룹과 엔비디아의 로봇 협력 기대감과 더불어 모건스탠리의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기업이자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고 대원전선은 전선 기업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조성엔지니어링, 2위는 실리콘투, 3위는 심텍,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원익 IPS, 6위는 딜리셔스, 7위는 제주반도체, 8위는 대한광통신, 9위는 마녀공장, 10위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모두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참고로 딜리셔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딜리셔스는 동대문 시장의 도매 사업자와 국내 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신상마켓 플랫폼 어플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